네, 안녕하세요. 재기윈터입니다.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초보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끝판왕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전자 세팅과 펌웨어 설치라는 이 두 녀석들이죠. 제가 입문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기전자 부분 조립과 세팅하는 법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끝판왕 원코인 클리어 가보실게요. 전기전자 부분 조립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용하실 전압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에 굴러다니던 12V 파워가 있어서 12V로 정했고요. 보통 이런 미니한 사이즈의 프린터는 12V 혹은 24V의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할 메인보드는 빅트리사의 SKR 1.3 버전의 보드이고요. 이 보드는 입력 전압이 12 또는 24V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프리볼트입니다. 이 두 전압만 프리예요. 여기에 다른 전압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원은 조립과 세팅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넣으시는 겁니다. 전원 넣은 채로 조립한답시고 보드 건드리시면 전 좀 맞아야 해요. 프린터의 모든 전기장치는 대부분 이 메인보드를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전기전자 부분이 이 보드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을 이 보드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몇몇 개의 부품들은 케이블이 짧아서 보드까지 오질 못하네요. 이런 필요한 선들을 먼저 연장해주는 작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선을 꼬아서 고무 테이프로 붙이시던지 연결 단자를 사용하시던지 편하신 대로 능력껏 선을 연장해 주세요. 전 그냥 납땜해서 연장하겠습니다. 보드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면이나 그림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런 도면 하나 펼쳐 놓으실게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꼽으시면 전기전자 세팅은 끝나는 겁니다. 끝이라니까요. 강좌 끝.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 조립은 일단 일반적인 노멀한 조립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뒤에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세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 드라이버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창고를 털어보니까 TMC 2209 3개와 2130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모터에 2209를 설치하고 싶었는데 또 살 순 없어서 일단 갖고 있는 2130과 혼용하기로 했습니다. 열리라는 XY22 모터는 2209를 주고 말년 병장 같은 Z축에는 2130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혹시나 둘 중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2209는 UART 통신을 하고 2130은 SPI 통신을 합니다. 기존 2208과 2130의 단점들이 보완돼서 나온 게 2209고요. 보시면 생긴 것도 이게 이뻐요. 할 건 다 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2209 사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드라이버를 꽂는 슬롯은 순서대로 X, Y, 익스트루더 1, Z, 익스트루더 2. 제가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X축, Y축, Z축, 익스트루더 1, 익스트루더 2가 맞는 순서입니다. 놀랬어? 미안. 이렇게 5개가 있고요. 2209는 UART 통신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부분을 점퍼로 연결해 주시고요. 가운데 점퍼들은 모두 탈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모터 드라이버는 슬롯이 앞뒤 구분이 없이 어떻게 끼워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엄연히 극성이 있어서 반대로 꼽으시면 바로 드라이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맞는 위치를 찾는 법은 드라이버를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그라운드 표시인 GND 마킹이 보이시죠? 이 부분과 보드 슬롯 앞이나 뒷면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GND라고 마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일치되게 꼽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2130 드라이버는 SPI 통신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UART 점퍼는 빼주시고요. 2209와는 반대로 가운데 단자들을 다 점퍼링 해 주셔야 됩니다. 제조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각 모터의 모터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모터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되실 테지만 운 나쁘면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모터 케이블을 사시면 보통 프린터에 사용하는 바이폴러 방식 모터는 선이 4가닥입니다. 모터마다 이 4가닥 선을 보드에 연결할 때 모터마다 꼽아야 하는 선의 순서가 제각각이에요. 구매하신 모터 케이블을 그대로 한번 꼽아 보시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면 케이블 순서를 바꿔 보셔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저가형 LDO 모터는 모터에서 나온 선이 1, 2, 3, 4라고 하면 보드에 꼽으실 때 가운데 2가닥만 순서를 바꿔서 1, 3, 2, 4로 꼽으시면 맞는 결선이었고요. SL 모터는 모터에서 나온 그대로 1, 2, 3, 4로 꼽으시면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혹시나 선을 연결했는데 모터가 반대로 돈다 라고 하시면 그나마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럴 땐 순서를 바꿔서 꼽으시면 되거든요. 즉 1, 2, 3, 4로 꼽으셨다고 하시면 4, 3, 2, 1로 뒤집어 꼽으시면 다시 반대로 돕니다. 펌웨어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 그건 다음 시간 펌웨어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 1, 2, 3, 4도 안되고 1, 3, 2, 4도 안되면 이젠 노가다를 할 파리 타임입니다. 1, 4, 2, 3, 4, 1, 3, 2, 2, 4, 1, 2 막 이렇게 해보셔야죠. 가장 좋은 건 모터 구매하실 때 보드에 맞는 케이블도 같이 구매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꼽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면 얼마나 운이 좋은 겁니까? 됐어! 그래! 그런 날은 프린터 만들지 마시고 로또를 사시란 말입니다. 모터 연결을 끝내셨으면 나머진 제조사의 도면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히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노즐 히터를 꼽으시고 이쪽엔 베드 히터를, 여기엔 노즐 온도 센서를, 여긴 베드 온도 센서. 이것들은 모두 극성이 없으니까 그냥 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엔드스탑 스위치를 설치하실게요. 여기 보이는 단자들이 각 축에 엔드스탑 위치가 들어가는 슬롯입니다. 엔드스탑 스위치는 프린터의 출력 범위를 정하는 기준점을 잡을 곳을 스위치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스위치를 설치하실 거면 스위치의 케이블을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S라고 해서 시그널을 받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시그널 단자가 스위치 시그널 케이블에 잘 맞게 하셔서 2선식 또는 3선식 모양에 맞게 꼽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TMC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죠. 이 TMC 모터 드라이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엔드스탑 스위치가 없어도 그 프린터의 원점을 알 수가 있는 센서리스 호밍이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XY축은 엔드스탑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SKR 1.3 보드와 TMC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점퍼링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엔드스탑 스위치가 필요 없는 센서리스 호밍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초보를 괴롭히는 문제의 Z축은 그리고 초보를 괴롭히는 문제의 Z축은 센서리스 호밍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물리적인 엔드스탑 스위치 또는 오토레벨링 센서를 사용하시고요. 저는 오토레벨링 센서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IR 센서라고 해서 듀엣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센서가 있거든요. 이 BLB에서 사용하는 센서인데 제가 이걸 처음 써봐서 그런지 센싱이 좀 엉뚱하게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당 오류를 해결하려다가 그만 합선이 돼서 센서를 멀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국내 쇼핑몰인 삽마니사라는 프린터 쇼핑몰 대표님에게 제가 좀 급하게 구매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그냥 하나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삼만이사 대표님께서도 일단 요 IR 센서에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센서의 펌웨어를 수정해서 오류를 수정하신 버전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요런 조그만 센서의 펌웨어를 수정을 하시다니.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 시의 장점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그런 예시죠. 근데 대표님, 제가 아직 제품을 못 받아서 일단 급한 대로 금속 센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빨리 보내시라고 부담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헐렁거리네 이거. 이거 보기 싫어.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천천히 보내주세요. 뭐야 이게.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오토레벨링계의 명불허전인 BL터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 요 BL터치는 서버핀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선이 약간은 번거롭고, 만일 다른 서버핀을 사용해야 되는 장치를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핀맵을 바꿔줘야 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드가 작은 것도 있고요. BL터치를 사용하실 분들은 공개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직접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센서 설치하실 때 주의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BL터치 말고 다른 센서를 사용하실 분들은 센서의 구동 전압이 3에서 5V인 센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금속 센서나 근접 센서는 원래는 산업용이 많기 때문에 12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해당 센서를 사용하시려면 변압을 해서 3V나 5V로 떨어뜨린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센서에서 5V 이하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 보드 엔드스탑 단자에 12V 이상의 강한 신호가 들어와서 보드가 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IR 센서를 교체할 때까지 배선과 구동 전압이 IR 센서와 동일한 금속 센서를 임시로 설치하고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IR 센서와 똑같이 3선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선에 맞게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서는 극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배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냉각팬을 설치해 볼까요? 프린터에는 냉각팬이 노즐목 히트싱크에 하나, 노즐 끝에 하나 해서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죠. 보통 노즐목은 상시팬으로 항상 쿨링을 해주고요. 노즐을 향하는 블로어팬은 출력 시 출력물을 식혀주기 위해서 출력 시에만 가동을 하게 됩니다. 도면대로 노즐목 상시팬은 여기 12-24V라고 써있는 쪽이 전원을 켜면 항상 전압이 나오는 단자거든요. 상시팬은 항상 돌아야 하니까 여기에 꼽아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팬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PWM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아가는 팬이 아닌 껐다 켰다 혹은 강하게 약하게 전압을 이렇게 쏴주는 그런 단자입니다. 여기에 노즐 끝 블로어 팬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각팬도 엄연히 극성이 존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서 꼽으세요. 자, 그러면 얼추 다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프린터를 컨트롤하는 모니터죠. LCD 패널을 연결을 할 건데, 일반적인 12864나 2004 같은 LCD는 여기 보시면 10핀 2개가 보이시죠? 딱 봐도 꼽을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커넥터 방향에 맞게 꼽아 보시고, 혹시 정상적으로 꼽았는데도 안 되면 커넥터를 뒤집어 꼽아 보시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예전에 그냥 이뻐서 샀던 이 미니 12864 LCD RGB 버전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설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커넥터를 뒤집고 펌웨어도 수정을 해서 여차저차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게는 만들어 놨습니다. 힘들었지만 물론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전장 파츠와 보드를 세팅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변태적인 세팅을 한 게 있어서 지금부턴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이번에 Z축 모터가 1개가 아니고 2개를 사용했죠. 그런데 보드를 보시면 Z축 모터 슬롯이 하나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했느냐? Z축 슬롯은 1개인 대신에 자세히 보시면 익스트루더는 슬롯이 2개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1개만 사용을 했죠. 하나가 남는 겁니다.
이 X2 슬롯을 Z 두 번째 슬롯으로 할당을 해서 듀얼 Z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냉각팬 설치인데요. 노즐목 히트싱크를 식혀주는 팬은 보통 상시팬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노즐이 가열된 상태가 아닌데도 무조건 팬이 돌아야 한다는 게 좀 시끄럽기도 하고 마음에도 안 들어서 노즐이 50도 이상이 됐을 때만 돌게 해놨습니다. 방법은 제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사용 안 하는 익스트루더 두 번째에 히터 연결 단자를 냉각팬 커넥터로 변경해서 노즐 가열 시에만 팬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들이고요. 저처럼 익스를 하나만 사용하실 분들은 어차피 사용 안 하는 익스2에 남는 슬롯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도가 나름 있는 부분이니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촬영해 보니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빠진 부분을 촬영을 했습니다. 미안. 쏘리. 네, 여러분들 히팅베드를 배선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보드의 베드 히터 쪽 단자에 바로 이렇게 물리게 되죠. 그런데 정확한 온도 제어를 위해 PID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지속적인 전류의 이동 때문에 보드 내 모스펫이 좀 부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프린터에서 가장 큰 전류를 소비하는 히팅베드의 전원 공급을 보드를 통해 하게 되면 베드가 일시적으로 큰 전류를 소모할 때 순간적으로 보드에서 다른 부품들의 전원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출력 과정이 불안해지게 되고 그 결과는 곧 출력물 퀄리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베드에 공급되는 많은 전류를 보드를 통해서 보내지 않고 보드에선 전류를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신호만 보내면 실질적인 전원 공급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다이렉트로 받게 하기 위해 외장 모스펫이란 걸 사용합니다. 이번 자작 프린터는 히팅베드가 작아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남는 외장 모스펫이 하나 있어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배선하는 방법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직접 뽑은 전원선을 모스펫 인풋에 넣어주고 보드에 물렸던 히팅베드 케이블을 모스펫 아웃풋 단자에 넣어줍니다. 그 뒤에 모스펫에 있는 신호를 받는 케이블을 원래 히팅베드가 꽂혀있던 보드의 단자에 물려주시면 보드에서 베드를 히팅하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모스펫이 파워 서플라이와 히팅베드의 즉석 만남을 갖게 해주는 그런 브로커가 되는 겁니다. 모스펫은 종류가 여러 개인데 배선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장과 보드 세팅을 끝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 펌웨어를 대충 올려보고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eady? 3, 2, 1, go.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 아래. Hey bro. 오케이, go. 추워. 그만. 에이, 거기. 강 보지 말고 들어와. 굿. 자, 그럼 또 만나요. 안녕.